한반도에 살아있는 화산 백두산이 심상치 않습니다. 온천수 온도는 계속해서 오르고 나무들마저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거대 지진과 북한의 핵실험 위기까지. 과연 백두산은 안전한 걸까요? (2012년 11월) 백두산은 이미 한겨울로 접어들었습니다. 해발 2,750m로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산. 불과 100년 전에도 이곳에서는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백두산 연구의 권위자인 윤성효 교수는 머지않아 또다시 화산이 분화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산 정상에 있는 천지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오래전 화산 분화로 만들어진 이곳 칼데라 호수에 담긴 20억 톤의 물 때문입니다. 팔당댐 수량의 8배라고 하죠. 마그마가 지표로 나올 때 물과 만나게 되면은 마그마는 급냉해서 화산재로 바뀌고 또 팝콘을 튀기듯이 부석이나 이런 것들로 바뀌게 되고 또 물은 데워져서 수증기가 돼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대기 상층으로 올라감으로써 폭발적인 대분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천지 바닥에는 3개의 분화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틈을 타고 차가운 천지물이 뜨거운 마그마와 만날 경우 어느 때보다 강력한 폭발이 예상됩니다. 이때 만들어진 막대한 양의 화산재와 화산 쇠설물들은 무려 시속 1000km의 속도로 천지 반경 최대 60km까지 뻗어나갈 것입니다. 이들이 지나간 주변의 모든 곳이 불에 타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백두산이 또다시 폭발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 단서는 한겨울에도 김이 나는 지열지대에 있습니다. 이곳 지하에서 솟는 온천수 역시 뜨겁게 끓고 있는데요. 즉석에서 달걀을 익혀 먹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뜨거운 물은 백두산 지하에 여전히 마그마가 끓고 있다는 중요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곳 온천수의 온도 변화가 심상치 않습니다. 윤성효 교수가 직접 온도계로 측정해봤는데요. 네. 77.2도 나왔습니다. 77.2도? 네. 1991년도에 여기서 처음 지었을 때 67도였어요. 2000년대 초반 70도 정도였던 온천수 온도는 지속적으로 높아지더니 2011년엔 78도 가까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수온이 계속해서 상승하려면 반드시 새로운 열원이 공급돼야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백두산 지하의 마그마에 어떤 변화가 생긴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온천수 가스를 채취해 성분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이상이 발견됐습니다. 화산활동 직전에 나오는 헬륨가스 농도가 급격히 증가한 건데요.
2011년엔 대기 중 평균 농도의 7배를 넘겼습니다. 헬륨이 멘털로부터 멘털의 물질이溶된 마그마로부터 나온 것으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백두산 밑에 마그마가 최근에 왔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그마는 백두산이 살아있는 화산이라는 유력한 증거입니다. 현재 백두산 지하에는 모두 4개의 마그마방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최근엔 제일 위쪽의 마그마방이 천지 아래 5km 지점까지 상승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지하에 있는 마그마가 계속해서 차오르게 되면 결국 백두산은 폭발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백두산을 지질 답사를 해보고 또 거기서 어떤 징후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화산학자들은 정말로 화산학적으로 가까운 장래에 적어도 100년 이내에 분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위험한 화산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백두산은 이미 엄청난 규모로 분화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 아오모리현의 도하다 호수. 이곳 역시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칼데라 호수입니다. 915년에는 일본 역사 시대 이래 가장 규모가 큰 화산 분화가 있었다고 전해지는데요. 시간은 3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일본의 화산학자 마치다 히로시 교수는 이곳 화산의 영향력을 연구하던 중 아주 특별한 발견을 했습니다. それが北の方にどこまで行ってるかということをですね調べているうちに2枚ある、でそのうちの1枚は全然こことは違うね火山灰だってことが分かった。 일본 혼슈 북부 백두산 분화의 역사를 밝히는 데 중요한 현장입니다. 이곳에서 마치다 히로시 교수는 우리에게 꼭 보여줄 게 있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두 줄의 화산재층이 더 선명하게 나타나는데요. 915년 도하다 분화로 생긴 화산재층 위로 백두산 분화의 흔적이 보입니다. ご覧の通りこれ5センチずつぐらいのですね上が白で上が黄色で下が白っぽいですね。でね上の方はですね日本列島の火山にはない鉱物が入ってるんです。薄っぺらな火山ガラスが多いんです。これは915年でこれはもうちょっと後のですね930年から10世紀の半ば頃の噴火の産物です。 그 이후 화산재에 대한 추적이 시작됐습니다. 일본의 홋카이도와 혼슈 북부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화산재층은 서쪽으로 갈수록 양이 많아졌습니다. 결국 바다 건너 1200km나 떨어진 백두산에서 정점을 이뤘습니다. 少なくとも過去2000年の間のね、世界で起こった大噴火ね、で2つ目か3つ目ぐらいでしょ。ですからめったに起こらないとんでもない大噴火です。 1000년 전 대폭발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백두산은 세계에서 가장 위협적인 화산으로 화산학계에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1000년 전 백두산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백두산 정상에서 그 흔적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천지가 당시의 화산 폭발로 지금의 모습이 갖춰졌기 때문입니다. 4000년 전과 1000년 전의 폭발적인 대분화로 인해 가지고 마그마 지하에 있는 마그마 방이 비워졌기 때문에 산 꼭대기 부분의 일부가 다시 주저앉아서 천지 칼데라가 그때 완성된 것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화산 분출물이 굳어져 생긴 부석도 눈에 띕니다. 공기구멍이 많고 가벼워 물에 잘 뜨지요. 이들 부석 역시 천년 전 화산 활동으로 쌓인 막대한 양의 분출물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 쪽 골짜기에는 약 73m 두께의 부석층이 남아있는 곳도 있습니다. 총 길이 5km에 달하는 부석림도 당시 화산 분화의 규모를 짐작케 합니다. 오랜 세월 풍화와 침식 작용을 거치며 협곡을 이룬 게 특징인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지형이 백두산에만 400곳이 넘습니다. 백두산의 탄화목지대. 천년 전 화산이 분화하며 생긴 뜨거운 열기는 숲의 나무들을 단번에 수추로 만들었습니다. 분출된 화산재의 양에 따라 화산 폭발의 규모를 1에서 8까지 분류한 화산 폭발 지수에 따르면 2010년 전 세계의 항공 대란을 일으킨 아이슬란드 화산의 경우 0.1 세제곱킬로미터의 화산재를 분출해 화산 폭발 지수 4를 기록했습니다. 천년 전 백두산은 100에서 150 세제곱킬로미터의 화산재를 분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이슬란드 분화의 1000배 규모로 화산 폭발 지수 7에 해당합니다. 지난 1000년 동안에 그 백두산 정도의 규모를 갖는 분출이 사실 거의 없었어요. 그 19세기에 인도네시아 그 탐보라 화산이라고 하는 화산이 백두산과 거의 이제 비슷한 규모로 분출한 적이 한 번 있었고, 그걸 제외하면 아마 백두산이 아마 가장 큰 분출이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큰 분출을 사람들이 아직 사실은 뭐 지금 지구상에 살아있는 사람 중에 누구도 경험을 한 사람은 없죠, 그냥. 천년 전 백두산 지하에서 시작된 화산 폭발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산체의 일부를 날려버릴 정도였습니다. 화산이 분화하며 쏟아져 나온 분출물들은 산골짜기를 따라 흘러내리며 주변을 초토화시켰습니다. 화산재 역시 백두산 상공으로 25km까지 솟아오르며 성층권을 뚫었을 정도입니다. 당시 편서풍을 타고 날아간 백두산의 화산재는 바다 건너 일본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천년 전 백두산 분화의 피해는 얼마나 심각했을까? 불의 산이라는 뜻을 가진 인도네시아의 무라피 화산. 세계에서 가장 위협적인 화산 중 하나입니다. 지난 2010년에도 무라피 화산에서는 대규모 분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옥박강에는 당시의 피해 상황이 고스란히 남아있는데요. 실제 화산의 위험을 체험하고 싶은 관광객의 행렬이 끊이지 않아 지역의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옥박강에는 강이 보이지 않습니다. 600도가 넘는 뜨거운 용암이 흘러내리면서 원래 강이 있던 자리를 순식간에 덮친 겁니다. 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서 있던 주변의 숲도 불에 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Tahun 2010 Merapi itu tipe letusannya adalah Plinian. Letusan eksplosif yang ketinggian material letusannya sampai 18 km dari puncak Merapi. Ada awan panas letusan yang mencapai 15 km dari puncak Merapi. Itu awan panas yang membuat banyak kerugian karena membakar dan membunuh masyarakat. Sekitar 350 orang meninggal. 2010년에 분화한 무라피산의 화산 폭발 지수는 4. 지난 100년 동안 있었던 화산 분화 중 가장 위협적인 것이었습니다.
피해는 심각했습니다. 당시 분화로 350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100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가축도 재앙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화산재 피해도 컸습니다. 먼저 호흡기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도시 전체를 화산재가 뒤덮은 상황, 교통 대란이 속출했습니다. 2차 피해도 나타났습니다. 당시 많은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양의 화산 분출물이 비와 함께 아래로 떠내려왔습니다. 진흙탕 홍수인 라하르가 발생한 겁니다. 무라피산이 분화한 지 3년. 자카시가 이장으로 있는 아르고물리오 마을도 당시 87명의 주민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모두 35가구가 모여 살던 마을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Itu yang di sini dulu Pak Mujiarjo kepala keluarganya. Di sini ada satu kepala keluarga, ada penghuninya ada 5, yang 1 pergi, yang 4 tertimbun di sini di dalam rumah ini. Padahal dulu tertimbunnya itu sekitar 2 sampai 4 meter. Tertimbun material. Jadi di dalam ini orangnya mungkin dah tertimbun di situ. Kalau yang 3 itu jelas bisa diketemukan, tapi kalau yang 1 tanda tanya, tapi yakin kalau yang 1-nya juga udah meninggal di dalam. 이때 복구 작업 중이던 마을 사람이 무언가 발견했습니다. Jari-jari yang diketemukan. Nah, seperti ini kan bisa diketemukan seperti tulang manusia ini. Tulang manusia di bagian jari-jari, ada yang di siku. Ini. 지금 발견해서 보여준 건가요? Pak, ini ketemu baru ketemu atau sudah lama? Baru aja di sini. kan baru digali. 무라피산의 털을 잡고 살며 수차례 화산 분화를 겪었던 마을. 하지만 이렇게 큰 재앙이 올 줄은 그들 역시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무라피산 주변의 한 중학교. 이곳에서 함께 공부하던 학생 3명도 2010년에 있었던 화산 분화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올해 15살인 리스카는 다행히 목숨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몸 곳곳에 치명적인 화상을 입었습니다. Ya pas itu ya udah sadar tapi belum merasakan panas, belum merasakan sakit. Nah pas dibawa di puskesmas itu udah belum merasa panas tapi udah merasa perih gitu. Di kulit udah merasa perih, terus abis itu dibawa. 한밤중에 집에서 잠을 자다가 화산 분화 소식을 듣게 된 가족. 결국 어머니와 큰언니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창 외모에 신경 쓸 나이에 다리에서 엉덩이, 팔, 그리고 얼굴까지 화상을 당한 리스카. 그날 이후 스튜어디스가 되고 싶었던 소녀의 꿈도 바뀌었습니다. Ya dulu pengen jadi pramugari karena saya juga pengen naik pesawat gitu kan, pengen keluar luar negeri gitu, kalau bisa juga ngajak keluarga gitu. Terus juga kalau jadi pramugari kan itu juga badannya kan keren-keren, terus putih gitu. Terus ya setelah saya kena erupsi Merapi, terus saya ngeliat dokter-dokter yang ngerawat aku, jadinya aku pengen juga bisa menolong seperti dokter-dokter yang bisa nolong saya. 리스카에게 사랑하는 가족과 꿈까지 빼앗아간 무라피산의 화산 폭발 지수는 4였습니다. 하지만 1000년 전 백두산의 폭발 규모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당시 백두산의 화산 폭발 지수는 7. 무라피보다 1000배나 강력한 분화였습니다. 화산재 피해 역시 수년간 지속된 걸로 추정됩니다.
성층권을 뚫고 올라간 화산재가 전 세계를 덮으며 지구 전체에 기후변화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큽니다. 세계가 백두산에 주목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지구 표면을 둘러싸고 있는 지각은 모두 10개의 판으로 나뉘는데 이 판들이 서로 충돌하는 과정에서 화산이 만들어집니다. 살아있는 화산의 95%가 판의 경계에 존재하는 이유죠. 하지만 백두산은 다릅니다. 화산학권위자인 다펑자오 교수는 백두산이 다른 화산과 다른 원리로 만들어진 제4형의 화산이라고 주장합니다. 지진파를 측정해 백두산 내부 구조를 밝힌 건데요. 太平プレートの青色の部分ですけれども、日本列島、日本海、それは朝鮮半島の下に通って中国大陸の東部、北京までが到達しています。それチャオさんはその上の赤い部分の上に位置することから、チャオさん、ハオトさんの原因が多分太平プレートの深い沈み込みとその脱水に関係すると思います。 두 개의 판이 서로 충돌하게 되면 밀도가 큰 해양판은 대륙판 아래로 서서히 밀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해양판의 물이 멘트를 녹이게 되면 마그마가 생성되고 그 결과 화산이 폭발합니다. 현재 일본 해구에서 밀려 들어간 태평양판은 지하 660km 지점에 정체돼 있는데요. 이 태평양판이 탈수 과정을 거치며 형성된 마그마가 백두산을 탄생시켰던 겁니다. 그런데 10년 전부터 백두산에서는 이상 징후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먼저 천지 아래에 지하 2에서 4km를 진원으로 하는 화산성 지진이 급증했습니다. 2002년부터 증가한 지진은 2006년 이후 잠잠해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한 달 동안에만 243회의 지진이 발생한 적도 있었습니다. 어떤 특정 화산체에서 화산성 지진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 화산체 밑에 놓여있는 마그마방이 활성화되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움직임이 지진이 발생하는 진원이 지표 근처로 상승을 하게 되면 곧 분화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화산성 가스인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한 것도 문제입니다. 한때는 일본 운젠 화산이 폭발할 당시보다 수치가 높았습니다. 천지 주변의 고사목지대. 유네스코에서 직접 나서 나무가 죽어가는 원인을 조사했지만 병충해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 결과 전문가들은 이산화탄소의 증가를 원인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백두산의 지표면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천지 부근의 지표면이 부풀어 올랐다가 가라앉기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2002년부터) 중국 지진국이 관측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년 만에 4.6cm나 부풀어 오른 백두산은 2005년엔 약 7cm까지 상승했습니다. 이후로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던 백두산의 지표면 2010년엔 약 1.3cm가 가라앉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년 뒤엔 다시 상승했는데요. 외국에 있는 활화산도 사실은 활화산이라 해서 계속 융기하고 막 마지못해 이제 마지막에 어떤 순간에 폭발하는 게 아니고 융기하다가 다시 또 가라앉았다, 융기하다가 다시 가라앉았다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건 결국은 뭐냐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고 하는 그런 패턴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분명히 마그마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백두산이 폭발할 것이란 걱정은 북한에서 더 높습니다. 지난 2010년엔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직접 나서 백두산 폭발의 위험을 경고했는데요.
2016년경에 백두산이 폭발할 수 있음을 언급하면서 그때까지 근처 주택을 철거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런 위기의식이 커지면서 영국의 화산학자인 오펜하이머 박사는 지난 2011년 북한 학자들의 초청을 받아 백두산을 탐사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My role in working in DPRK was initially at the invitation of the Earthquake Bureau there and scientists who are keen to improve the monitoring system that they have in place on the volcano. So I went in an advisory capacity. 서양학자들에게 북한 쪽 백두산 화산 관측소가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었는데요. 당시 탐사 과정이 세계적인 과학 잡지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가장 먼저 이들의 시선을 끈 건 1000년 전 분화의 흔적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백두산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작업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Maybe half dozen or so largest eruptions in the last 2,000 years, and it is considered that it's still potentially active, which must be the case. It's unlikely to have switched off in the last few hundred years. 2002년부터 모든 이상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한 백두산. 당시 왕칭현에서 발생한 지진이 200km 거리에 있는 백두산을 자극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진파란 것은 땅의 흔들림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화산 하부에 만약에 마그마가 있다고 한다면 그 지진파의 움직임은 화산 하부에 있는 마그마를 흔들게 되고 이 흔들림에 의해서 화산 분출이 가속화되게 됩니다. 지진파가 마그마방을 자극하며 분화 위기까지 몰렸던 백두산. 또다시 대형 지진이 일어난다면 이번에도 안전할 수 있을까요? 2011년 규모 9.0의 강진이 일본 동북부 지방을 강타했습니다. 지진 발생 이후 초대형 쓰나미가 해변 도시들을 덮치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18,000명이 목숨을 잃고 재산 피해는 약 348조 원에 달하는 등 일본 관측 사상 최대 규모의 지진이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당시 일본의 지각에도 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도호쿠 지방의 경우 최대 5m까지 지각이 이동한 곳도 있습니다. 게다가 서쪽으로 움직이던 지각들은 일제히 동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대지진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지각 변동이 감지됐습니다. 특히 동쪽으로 갈수록 많이 움직였는데요. 울릉도는 4.5, 독도는 5.9cm까지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이쪽 그림을 보시면은 보통 우리 한반도는 일본 방향으로 1년에 3cm 그 정도로 움직이는데요. 여기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1년치 움직이는 양을 하루 만에 움직였기 때문에 2.3cm를 움직였습니다. 북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남북 화산학자들의 회의가 동일본 대지진 직후 열렸는데요. 북한 측 윤영근 단장이 당시 상황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일본에서 그 지진 이선 다음에 말입니다. 우리나라 지하수 간 추공들에서는 물이 한 60cm 출렁거리고, 이 다음에 샘물들에서 간탕 나오고 이런 현상이 많았습니다. 예. 그렇다면 일본의 거대 지진이 한반도의 백두산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요? 일본 화산학계에서도 관심이 높은데요. 10여 차례 백두산을 답사했던 일본의 타니구치 히로미치 교수는 동일본 대지진 이후 백두산에 대한 새로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ですからこちらでもってその確実だと思われる白頭山の噴火年代と
それから日本における巨大地震の発生した年代、そういったものを比較してみた場合には一応相関がある、極めて相関があるというふうに見た方がいい。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백두산은 10세기에서 20세기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분화했는데요. 매번 일본의 대형 지진이 일어난 시기를 전후해 발생했던 겁니다. 전문가들은 동일본 대지진 역시 백두산을 자극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 열도에서부터 섭입된 태평양판이 백두산 아래에도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今度は大地震によって太陽プレートが急に動いたと思います。ね、そうすると北東山直下の太陽プレートも動いたと思われます。それによってプレート上のマグマの何らかの動きが生じたと考えられます。 실제로 동일본 대지진 이후 20곳이 넘는 일본의 화산이 분화하거나 분화의 조짐을 보였습니다. 특히 후지산의 경우 위험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해발 3,776m. 일본에서 가장 높은 산인 후지산은 여전히 살아있는 활화산입니다. 지진 발생 사흘 뒤부터 주변에 규모 6.4의 지진이 발생하더니 이상 징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진이란 뭘까요?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가라앉으면 대륙판은 힘을 받아 서서히 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힘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되면 반발력에 의해 튕겨져 나가는데 이것이 지진입니다. 지진이 화산 폭발로 이어지는 과정은 마치 샴페인을 흔들 때 생기는 현상과 같은데요. 샴페인에 녹아있는 이산화탄소는 높은 압력을 가해 코르크 마개로 밀봉한 상태입니다. 이때 샴페인을 흔든 뒤 코르크 마개를 따면 병 속의 압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데요. 이 과정에서 액체 상태로 녹아있던 이산화탄소가 기체 상태의 거품으로 터져나오게 됩니다. 一番多いのは地震によってマグマだまりの圧力条件が変わる。そうするとマグマの中に含まれている水だとか炭酸ガスが、マグマから泡になって出てくるんですね。そうするとマグマ全体が軽くなるので上昇を始める。それで結果として噴火に至るというメカニズムが一番もっともらしいと思われています。 해양판이 섭입되면서 생성된 마그마는 주변 지각에 압력이 가해지면서 단단하게 뭉쳐있게 되는데요. 그런데 더 이상 견디지 못한 지각판이 튕겨져 나가 지진이 발생하면 마그마방 주변의 지각이 헐거워지면서 압력도 낮아지게 됩니다. 이때 그동안 갇혀있던 마그마가 지표 가까이로 상승하면 결국은 엄청난 양의 가스를 분출시키며 폭발적인 분화를 일으킵니다. 대형 지진이 화산 분화를 일으키는 예는 많이 있습니다. 독일의 지질연구소. 이곳의 화산학자인 토마스 월터 박사는 규모 9 이상의 대형 지진과 화산의 관계를 꾸준히 연구해 왔습니다. Especially those volcanoes which have been quiet, which did not show any historical eruption, are those volcanoes which erupt more violently after earthquakes. And this makes it very interesting because we need to understand why explosive volcanoes erupt. 20세기 이후 지구에서는 규모 9 이상의 대형 지진이 모두 5차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예외 없이 화산 분화가 뒤따랐습니다.
1952년 캄차카 지진이 발생하자 카르핀스키 화산이 역사상 최초로 분화했고 이후로도 모두 4개의 화산이 차례로 분화했습니다. (1960년) 칠레 지진이 발생한 이틀 뒤에는 코르동 카울레 화산이 16년 만에 폭발했는데요. 이후로도 분화는 이어졌습니다. 알래스카 지진 이후 10개월 후에는 리다우트 화산이 64년 만에 분화하기도 했죠. 마찬가지로 2004년 12월 수마트라 지진이 발생하자 주변의 화산들부터 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지진이 발생한 지 1년 6개월 뒤에는 1600km나 떨어져 있는 무라피 화산이 분화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3년 뒤에는 1800km 거리에 있는 케르트 화산마저도 폭발했습니다. And seismic waves may, in magnitude 9 earthquakes, go around the globe. Yeah, so there is actually no limiting distance for that. Yeah, so therefore we believe also these large earthquakes may change volcano activity at the other side of the globe. 대형 지진의 경우 몇 년에 걸쳐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화산까지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백두산은 안심해도 되는 걸까요? 아직도 일본인들의 지진 공포는 여전합니다. 도쿄에 위치한 한 대형 유통 매장.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지 벌써 2년이 지났지만 방지용품 코너는 손님들로 붐빕니다. 실제로 이곳을 찾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웬만한 방지용품은 모두 갖춘 상태입니다. 簡易トイレとか、あとは、ヘルメットとか、あとはリュックの中に懐中電灯とかラジオとか、あとはこういう保存食とか、あと寒さよけのとか、そういう意識リュックに一応詰めて置いてます。 지진과 화산 분화에 대비한 방제용품의 종류도 다양한데요. 유통기한이 25년이나 되는 통조림과 건전지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라디오 등이 손님들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直下型の地震が来るだとか、あと少し大きめの地震があった際にはまた売り上げは伸びましたね。やはり危機意識っていう面から言うとかなり高い部類になるのかなと思います。 실제로 일본 언론들은 수도권 직하 지진을 포함해 또 다른 지진들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과 같은 규모 9급의 대형 지진이 발생할 위험도 제기됐습니다. 수십 년 내에 또 다른 재앙이 일본을 강타할 것이란 연구 결과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일본에서 대형 지진의 위험이 높은 곳은 어딜까요? 먼저 난카이 트로프 지역입니다. 규모 9 이상의 지진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일본 북부 홋카이도 역시 대형 지진이 발생할 유력한 후보지로 떠올랐는데요. 특히 홋카이도 지역은 일본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백두산과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더 주목됩니다. 南海地震の場合、先ほどの南海トラフ側の地震の場合はかなり震源域がですね、陸地に近いんですね。一部陸地にかかってる、その陸地の真下で地震の断層がずれるので、それだけ地面の揺れが大きくなる可能性があるということで、そういう地震の揺れに対する警戒っていうのも今回3.11以上に必要です。
실제로 수년 내에 이들 지역에서 대형 지진이 발생할 경우 백두산의 마그마방을 또다시 자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화산 폭발의 위험이 높아지는 거죠. 규모 9.0과 같은 초대형 지진이 만약에 발생하게 된다면 백두산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영향권 하에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제 조건은 마그마방이 충진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분명히 전제 조건이 되겠고요. 그런 상태라면 이 지진파에 의해서 마그마방이 교란이 되고 분출이 가속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엔 북한의 핵실험도 백두산을 자극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북한에서는 모두 3차례의 핵실험이 진행됐습니다. 지난 2월에 실시한 3차 핵실험에서는 규모 4.9의 인공지진이 감지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핵실험을 하면 핵실험장에서 반경 300km까지가 지진파의 영향권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백두산은 풍계리에서 불과 11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데요. 백두산의 지하 구조를 보면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천지에서 5km 아래에 있는 마그마방은 길이가 100km에 달해 지하는 핵실험장과 더 가깝습니다. 규모가 5, 6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 110km라는 거리는 굉장히 짧은 거리이기 때문에 그 아래 만약에 마그마가 충분히 충진돼 있고 이것이 이제 분출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라면 마그마를 이제 유동을 시켜서 분출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백두산이 다시 분화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전문가들은 20억 톤에 달하는 천지의 물에 주목합니다. 화산 분화 과정에서 뜨거운 마그마와 차가운 천지물이 만나 더 폭발적인 분화를 일으키게 될 텐데요. 백두산 일대가 폐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뜨거운 기름에 찬물을 부었을 때와 같은 현상이 백두산에도 일어나게 되는 거죠. 지난 2010년에 분화한 아이슬란드의 화산 역시 뜨거운 용암이 빙하와 만나면서 당시 화산 폭발한 규모에 비해 더 큰 피해를 낳았습니다. 화산재로 인해 전 세계 항공 대란을 일으키기도 했죠. 홍수로 인한 2차 피해도 컸습니다. 화산이 폭발하며 녹은 빙하의 물과 막대한 양의 화산 분출물들이 합쳐지면서 진흙탕 홍수인 라하르가 발생한 겁니다. 백두산도 마찬가지 상황일 겁니다. 20억 톤이 넘는 천지의 물이 계곡을 따라 흘러내리면서 화쇄류와 결합해 라하르를 형성하며 결국 주변의 마을과 도시를 덮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백두산 분화로 인한 남한 지역의 피해는 없을까? 국립기상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화산 폭발 지수 4일 경우 남한 전역에 걸쳐 화산재가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화산 폭발 지수가 7일 경우 화산재 피해는 더 심각합니다.
화산 분화 36시간 이후에 경기도, 강원도 및 북한 일부 지역에 황사 경보 발령 기준 1,100까지 그 농도가 나타나는 지역이 있고요. 그 화산 분화 72시간 이후에는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지역까지 그 피해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1000년 전 규모로 백두산이 분화한다면 화산재 기둥이 8km 이상 상승해 성층권을 뚫게 되고 화산재는 북미와 그린란드까지 확산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화산재가 지구의 태양 복사를 차단하게 돼 세계 평균 기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몇 년 동안 선선한 여름이 지속이 되면서 아마 그 북반구에 뭐 작황, 그러니까 농작물 작황이 아주 뭐 안 좋아지고 몇 년 동안 흉년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뭐 곡물 가격 상승하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아마 뭐 아주 뭐 지구적인 그런 여파가 미칠 수도 있을 겁니다. 엄연히 백두산 지하에서는 마그마 방이 존재하고 또 지열이 존재하고 천지 주변의 온천수의 온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예의주시해서 다음 또 그런 불안정한 상태가 언제 나타나는가를 정확하게 체크를 해서 분화에 대한 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3년 봄 백두산은 고요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중국과 일본에서 대형 지진이 발생했고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여전히 살아있는 화산, 백두산에 주목해야 할 이유입니다.